크리스마스 스위치를 끝내고 새롭게 영어 공부할 영화 제목은 비트를 느껴봐. 자, 이 영화에서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젊은 댄서가 나오는데 브로드웨이 오디션을 망쳐버린 후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큰 대회에 출전할 꿈에 부푼 아이들을 지도하기로 하거든요. 지도의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브로드웨이 거물 윌리 웬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기회를 잡고자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어 공부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He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He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He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오늘의 첫 번째 표현, listen up. 자, 이 표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회의, 강의 또는 대회나 시합, 그룹 토론 등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화 대사 한번 살펴볼게요. Okay, ladies, listen up.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자,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listen up 이 표현을 사용했겠죠? 자, 강압적인 태도에 비해 또 여자아이들을 존중하는 ladies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 댄서의 심성이 또 고운 면이 있다라는 걸 언뜻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somehow 어떤 표현이죠? 네, 해석은 일단 어쨌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예상치 못하게 또는 놀랍게 일어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화 장면에서 아이들이 3등 안에 들면 다음 대에 진출할 수 있는데 4등을 했거든요. 근데 3등이었던 아이들이 나이를 속여 실격 처리되는 바람에 지금 이 팀이 3등으로 올라가서 다음 대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somehow를 써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are still in this scene. We are still in this scene. 오늘 해석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we are. 자, 일단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we are, 우리는 있어요. still, 여전히 in this scene. 자, in this scene,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in this scene은요, 어떤 대상 또는 상황 안에 있는 내용과 관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건 뭐죠? 4등을 해서 떨어질 판이었는데 지금 3등 했던 팀이 실격되면서 올라갔다라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여전히 있다. 즉, 우리가 운이 좋게 탈락을 면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문장 한번 전체 다시 한번 볼까요? Okay, ladies, listen up. 자, 얘들아, 잘 들어봐. Somehow, 어쨌든 We are still in this scene. 우리가 운이 좋게 여전히 탈락을 면한 상황 가운데 있어. Listen up. Listen up. 오늘의 두 번째 영어 표현 Let's not fool ourselves. 자, 우선 이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foo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아마 fool,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He is such a fool 하면 그는 정말 바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fool이 바보짓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요. 오늘 이 문장에서는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Let's not fool, 속이지 맙시다. ourselves, 스스로를 이런 의미죠. 즉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이 표현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쓰일 수 있어요.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속임을 피하기 위한 조언으로 쓰여요.
자, 즉 fool의 원뜻을 그대로 살려준 거죠.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인식하라는 조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영화 대사 한번 해석해 볼게요.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그러나 부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는 맙시다. 즉, 우리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이 3등이라는 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자만하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3등이 된 것이니까 자신들이 실력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연습에 임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Let's fool ourselves. 어떤 상황에 쓰일 수 있는지 두 가지 예문을 통해 더 공부해 보면서 이 표현에 익숙해져 봐요. 첫 번째 예문 살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이 결국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해.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 문장을 잠깐 멈추어 놓고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I'm sure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in the end. Let's not fool ourselves. We're still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I'm sure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in the end. Let's not fool ourselves. We're still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두 번째 예문입니다. 사라에게 데이트 신청해보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걱정이야. 스스로를 속이지 마. 시도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 도전해봐. 이 문장도 화면을 멈추어 놓고 생각나는 단어들로 영작 먼저 해보세요. I really want to ask Sarah out on a date, but I'm afraid she will say no. Let's not fool ourselves. You'll never know unless you try. Go for it. I really want to ask Sarah out on a date, but I'm afraid she will say no. Let's not fool ourselves. You'll never know unless you try. Go for it. Oka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Oka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Oka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Oka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Okay, ladies, listen up. Somehow we're still in this thing. But please, let's not fool ourselve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영화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첫 번째 영어 단어 advance. 자, 우선 영화 대사부터 살펴볼게요. Can you explain?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다음 라운드에 어드밴스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어드밴스의 뜻, 유추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바로 대회 등에 참여해서 어디에 진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 라운드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rounds가 쓰였죠. 자, 라운드에 S가 붙은 이유는요. 지금 다음 라운드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회가 남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라운드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우승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 will advance. 자, 지금 영화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빠르게 발음을 해봤는데요. 자, 천천히 볼게요. Just do exactly. 정확하게 그냥 해라.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그냥 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 이 부분이 do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what을 무엇이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동사의 목적어로 올 때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정확하게 해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의미겠죠.
we will advance. 그러면 우리가 진출할 거야. 다음 라운드로.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격하게 얘기해요. Got it? 자, 카리스마가 있죠? 자, got it. 이 표현은 영화 대화트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처럼 의문문을 써서 got it? 이러면 알았지? 이해했지? 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차 쓰는 거고요. 그냥 주어 빼고 원어민들 그냥 평서문 쓸 때도 got it. 알았어. 이해했어. got it. 이렇게 쓰니까 이 표현도 깨알같이 챙겨두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선생님 역할을 맡은 여자분의 발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속도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 will advance. Got it? 자, got it 빼고는 거의 안 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연습하실 때 이렇게 빠르게 무조건 발음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 will advance 해서 정확하게 발음 하나하나 찝어서 연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발화 속도가 빠르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advance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스탈렛과 함께 이 단어들의 어떤 뜻이 더 있는지 열심히 함께 지금부터 공부해 볼게요. 오늘 영화에서 쓰인 advance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After winning the regional qualifiers, the team advanced to the national championship. 자, 해석을 해보면 지역 예선에서 우승한 후, 자, 지역 예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regional, 이 뜻이 지역의 라는 의미가 있고, 자, qualifier, 이 단어가 예선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S를 붙여줬을까요? 역시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예선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단어, the team advanced to the national championship. 자, 챔피언십이 바로 선수권 대회예요. 그런데 national 이 단어가 붙었으니까 국가 선수권 대회겠죠. 그래서 advance to 다음에 이렇게 대회명 붙여주시면 어디에 진출하다가 돼요. 그래서 팀은 국가 선수권 대회로 진출했습니다. After winning the regional qualifiers, the team advanced to the national championship. 어드밴스는 또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진전시키다, 지식이나 기술 등이 증진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문 하나 볼게요. This new discovery, 이 새로운 발견은 could potentially advance cancer treatment, 암 치료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advance cancer treatment가 암 치료를 진전시키다 이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potentially가 가능성 있게, 잠재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가능성 있게 암 치료를 진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주면 암 치료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by leaps and bounds.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암기해 두시면 유용한데요. 바로 급속도로 대폭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by leaps and bounds. 그래서 함께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advance,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진전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꼭 챙겨두세요. This new discovery could potentially advance cancer treatment by leaps and bounds. There are advances in treatment. advance는 군사가 진격하다 할 때도 쓰일 수 있는데요. 예문 하나 볼게요. The army advanced cautiously through the enemy territory. 자, 어려운 발음 하나 보이죠? cautiously,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고요. territory, 이 단어가 바로 영토예요. 그래서 군대는 적의 영토를 조심스럽게 진격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advance 사용한다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The army advanced cautiously through the enemy territory. Advance.
Oink. 어드밴스의 뜻이 또 있다고요? 이렇게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나 비용이 오르다, 증가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문 볼게요. The company's profits. 회사의 이익은 advanced steadily.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자, steadily 이 부사가 바로 꾸준히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그리고 over the past fiscal year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fiscal year 이 단어가 회계 연도거든요. 자, past는 지난 이런 뜻이니까 지난 회계 연도 동안 회사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했다 할 때도 advance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Can you explain how we actually advance rounds? Just do exactly what I say and we'll advance. Got i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오늘 영화를 통해 배울 두 번째 유용한 단어는 crappy. 자, 이 crappy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대화 또는 비공식적인 상황에 자주 사용돼요. 어떤 것이 굉장히 나쁘거나 품질이 낮다고 설명할 때 사용하거든요. 강렬하고 좀 직설적인 표현이다 보시면 되고요. 한국말로는 형편없는 또는 구린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화 대사 한번 살펴볼게요.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You can do better, 너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 이것도 이렇게 그냥 직역하시기보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될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더 잘할 것 같니? 이렇게 그냥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굿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 부사는 잘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더 잘,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비교급을 써서 better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do better 하면 더 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계속 호통치며 엄격하게만 지도하던 선생님에게 드디어 반항기를 보이는 한 학생. 이렇게 얘기하네요. You are such a crappy teacher. 자, crappy 드디어 나왔는데요. 자, such는 예전에 제가 스크루지 쉐도잉 강의할 때 바로 형용사를 강조해서 정말, 매우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crappy는 웃 어른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쓰기에는 굉장히 impolite, 불공송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서처럼 격한 상황에서나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네요. I certainly can do worse. 자, 아까 do better이 더 잘하다니까 do worse는 더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certainly가 분명히 틀림없이 이런 뜻이니까 내가 아주 장담컨대 더 못할 수는 없겠죠.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의미가 한국어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더 못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이라는 형용사 difficult 이런 거 쓰지 않고도 I certainly can do worse 이렇게 표현해도 더 못하기도 어렵겠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알면 정말 영어 고수겠죠? 그리고 실제로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춤을 잘 추는 댄서이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지도 방식이 형편없다라고 강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의미도 같이 챙겨두시고요. 아까 어드밴스처럼 이 크래피도 정말 다양한 상황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크래피 완전 정복해볼게요. 크래피는 우선 급여에 대해 설명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더 pay is crappy라고 하면 급여가 형편없다라는 뜻이 되죠. 실생활 예문 문장 살펴볼게요. I hate my job, the pay is crappy, the hours are long, and the boss is always yelling at me.
I hate my job. The pay is crappy, the hours are long, and the boss is always yelling at me. I am quitting this crappy job. 또 호텔 방이 정말 별로일 때도 크래피를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The hotel has a crappy room. 하면 그 호텔은 형편없는 방이 있다니까. 그 호텔 방이 정말 별로예요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실생활 예문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We had to switch hotels because the first one had such a crappy room. We had to switch hotels because the first one had such a crappy room. Plus, it's a crappy room, but when I tried to complain... 크래피는 또한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다재다능한 영어 단어죠. 예를 들어 The food is so crappy. 라고 하면 음식의 질이 낮고 형편없다라는 뜻이므로 음식이 정말 별로예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I went to that new restaurant everyone was raving about, but honestly, it was just crappy food. I went to that new restaurant everyone was raving about, but honestly, it was just crappy food. Eating crappy food and pretending to worship her.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You're such a crappy teacher, I certainly can do worse.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오늘의 첫 번째 영어 표현 What is 주어 like? 자, what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온 걸로 봐서 의문문 형태죠. 자, what is 주어 like는 주어가 단수일 때고 복수 주어가 온다면 what are 주어 like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표현 어떤 표현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like가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무엇과 같았나요? 이런 뜻이죠. 즉, 주어는 어땠나요? 또는 주어는 어떤가요? 그래서 어떤 경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시면 돼요. 자, 예문 하나 볼까요? What is the movie like? 영화는 어땠나요? Should I watch it? 내가 그 영화 봐야 될까요? 내가 영화 봐야 될까요를 한국어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보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럴 때 Should I watch 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즉 상대방이 본 영화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죠. What is the movie like? Should I watch it?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hat is your new boss like? 자, 이번에는 사람이 주어 자리에 왔네요. 그래서 당신의 새로운 상사는 어떤가요? Is she easy to work with? 일하기 쉬운 편인가요? 자, 그래서 상사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네요. What is your new boss like? Is she easy to work with? 자, 그래서 오늘 영화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랑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what is 주어 like 또는 what are 주어 like, 뭐뭇은 어땠나요? 뭐뭇은 어떤가요? 라고 경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함께 알아주세요. Boss, what's she like? Boss, what's she like?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 be in one's shoes. 자, 이 표현은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랑 오늘 한 번 더 이 표현 확실히 익혀두도록 해요. 자, 해석을 해보면요. 누군가의 신발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다, 누군가의 상황에 처해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디엄이나 수거를 보실 때 one's 이 표현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건 소유격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내가 그의 입장에 처해보다는 his shoes가 되겠죠.
그녀의 입장에 처해보다는 her shoes 이렇게 해서 원즈 자리에 상황에 맞게 소유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예문 하나 살펴볼게요. I can't believe Tom didn't invite me to his party. 톰이 나를 그의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Maybe he forgot. 아마 그가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어. You should try being in his shoes. 자, 여러분, try 다음에 이렇게 ing가 목적어로 오게 되면 그냥 한번 뭐뭐 해봐 라고 가볍게 이렇게 해봐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in his shoes니까 그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be in one's shoes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이 표현이 영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이 표현들과 유사한 표현들이 또 많거든요. 그 표현들 먼저 공부해 보실게요. Be in one's shoes. 와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암기해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Walk in one's shoes. Walk in one's shoes. 예문 한번 볼까요? 당신이 그녀를 판단하기 전에 하루 동안 그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Before you judge her, try walking in her shoes for a day. Before you judge her, try walking in her shoes for a day. Put oneself in one's shoes. 도 역시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문 하나 볼까요? 동료를 비난하기 전에 동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을 고려해보세요. Before criticizing your coworker, try putting yourself in their shoes and consider the challenges they may be facing. Before criticizing your coworker, try putting yourself in their shoes and consider the challenges they may be facing. Hate to be in your shoes. Hate to be in your shoes. You haven't walked in my shoes. You haven't walked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영화 대사에 오늘 배운 내용 적용하기. 자,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집중해서 배웠는데요. 이 표현 영화 대사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함께 보시면서 이따가 말하게 할 때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하시고 꼭 이 표현들 기억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대사 한번 살펴볼까요?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만약에 너가 정말로 그녀를 돕기 원한다면. 자, 여기서 her은 누구냐면 지난번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보여드렸던 장면에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가르치려는 이 여주인공과 충돌했던 학생인 세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정말로 세라를 돕기 원한다면 try remembering. 자, 아까 제가 잠깐 try ing 설명을 했는데요. 이 try의 경우는 목적어로 ing를 취하기도 하고 to 동사원형을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쓰임이 다르거든요. 자, try ing는 그냥 한번 시도해봐. 가볍게 뭐뭐 해봐. 이런 느낌이고요. 자, try to 동사원형은 야, 애써서 노력해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ry remembering 야, 그냥 한번 너 기억해봐. 아니면 상기시켜봐. 이런 얘기죠. 무엇을 상기해 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자, 오늘 배운 핵심 표현 두 가지 모두 있네요. 우선 what it was like부터 살펴볼게요. 자, 아까는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위치했는데 이번에는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있네요. 왜냐면 이 문장은 지금 평서문으로 의문문이 아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what it was like가 remember의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왜 목적으로 올 수 있냐면 what이라는 아이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remember의 목적어 자리에 what it was like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처럼 의문문 형태가 문장의 주요 성분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어수는 반드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what it was like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저랑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What 주어 be like 어떤 표현이었죠? 네, 경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뭐뭇은 어떤가요? 뭐뭇은 어땠나요?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평서문이니까 어땠는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해봐. 어떠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이런 얘기겠죠? When you were in her shoes, 너가 세라의 입장에 처했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상기해봐. 즉, 세라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경험을 한번 상기시켜봐. 이런 내용이겠죠? 즉, 굉장히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버리고 좀 세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해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be in one's shoes,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다, 누군가의 상황에 처해보다 오늘 영화에서 쓰였네요.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If you really want to help her, try remembering what it was like when you were in her shoe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오늘 배우실 내용 체크해보고 갈까요? 첫 번째, 프라미스 활용법. 두 번째, 유용한 영어 단어 컬테일 완전 정복하기. 두 가지 정도의 학습 내용은 쉽게 마스터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도 스탈렛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해보세요.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오늘 영화 대사를 통해 저랑 처음으로 공부하실 부분은 promise의 목적어예요. 자, 우리가 1형식에서 5형식이라는 문장에 구문이 있어요. 그 중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는 3형식부터거든요. 자, 3형식의 뼈대를 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돼요. 자, 이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명사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문이 3형식의 기본 골격 뼈대죠. I 주어, promise 동사, you 대명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I promise you, 나 너에게 약속해, 나 너에게 장담해 라는 간단한 회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promise는 투부정사를 대표적으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류거든요. 그래서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promise to love you unconditionally. I promise to love you unconditionally. I promise, 나는 서약해. 자, 무엇을 서약하는지 서약의 내용,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to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오고 있네요. To love you, 너를 사랑할 것을 서약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conditionally는 조건부로 라는 부사죠. 그런데 그 앞에 부정의 접두사 on이 붙었어요. 그럼 이 조건부로의 반대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할 것을 서약해. 자, 주로 결혼식에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promise를 회화에 쓰실 때 이렇게 뭘 서약하는지 내용을 넣으실 때 뒤에 투부정사를 갖고 온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예문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의 예문과 조금 달라요. I promise not to eat any more junk food. 자, 투부정사 앞에 뭐가 붙었어요? not이 붙었죠. 자, 내가 뭐뭐 할 것을 약속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뭐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이 not이라는 부정어를 투부정사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투부정사 앞이요. 그래서 한번 예문 볼게요. I promise not to eat any more junk food.
I promise not to eat any more junk food. 자, junk food는 햄버거 같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nymore, 더 이상이란 뜻이죠. 더 이상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 먹지 않을 것을 약속해. 즉, 내가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죠. 그런데 뭐뭐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하고 싶으면 to 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I promise not to eat any more junk food. I promise you. No, I promise you. I promise to love you unconditionally. I promise not to laugh. 컬테일이라는 영어 단어는 줄이다, 삭감시키다, 단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로 바꾼다면 reduce, cut back on, limit.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탈렛 선생님과 컬테일이 쓰이는 영어 실생활 예문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 단어 완벽 마스터해 보세요. curtail, 다양한 예문과 함께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She curtailed her social media usage. 그녀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였다라는 얘기죠. 아까 curtail에 줄이다, reduce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To increase productivity. 자, productivity가 뭘까요? 네, 생산성이에요. 자,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생산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a productive day라고 자신이 보낸 날을 묘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해결했거나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a productive day라고 볼 수 있답니다. 자, 이 예문에서는 curtail, 줄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네요. She curtailed her social media usage to increase productivity. She curtailed her social media usage to increase productivity. 이번 문장에서는 curtail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The manager curtailed the meeting. 자, meeting이 뭐예요? 회의죠. 매니저가 회의를 어떻게 한 걸까요? 네, 단축했다.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여기에 시간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도 그 매니저가 회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자, to ensure everyone had time to finish their tasks. 자, ensure 이라는 동사는 보장하다 또는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had time,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시간이요? To finish their tasks. 자, task라는 건 뭐예요? 네, 업무죠. 그래서 그들의 업무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 시간을 단축했다. 자, 얼마나 좋은 회사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curtail, 단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The manager curtailed the meeting to ensure everyone had time to finish their tasks. The manager curtailed the meeting to ensure everyone had time to finish their tasks. 오늘 curtail 단어 마지막 예문이에요. We needed to curtail our spending. 자, spending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지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출을 curtail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출을 줄여야 해요 라는 뜻이겠죠. This month, 이번 달.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stay within budget. 자, 이 표현 정말 유용한데 천천히 살펴볼게요. 원래 stay는 머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within은 뭐뭐 안에 라는 전치사죠. 그럼 budget, 예산 안에 머물다 어떤 뜻일까요? 유추해보세요. 네, 예산을 초과하지 않다. 또는 버는 만큼만 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달 지출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도 우리가 curtail 쓸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We need to curtail our spending this month to stay within budget. We need to curtail our spending this month to stay within budget. Can we curtail this performance piece? To curtail one's grieving. And when students break the rules, we curtail their freedom.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영화 대사에 적용해 볼게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자신감을 가지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정복하면 반드시 이해되실 거예요. If you promise,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한다면, 자, 약속의 내용,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자, 오늘 배운 것처럼 to do,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왔네요. 자, to do, 하기로 약속한다면, 뭐를요? What I tell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을 하기로 바로 약속한다면, 자, what I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으로 해석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뤘어요. 이렇게 what이 어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다. do의 목적어 자리에 오면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된다고 했죠? 댄스 경연 대회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공연에서 우수하게 잘할 수 있도록만 엄격하게 지도하다 보니 아이들이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 그러니까 댄스 출 때 말하는 것들 그대로 하기로 약속한다면 and 그리고 curtail the attitude. 자, 오늘 영화에서의 curtail은 앞서서 본 예문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자, attitude는 태도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curtail의 단어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태도를 제한한다면. 자, limit의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어떤 태도를 제한하라는 걸까요? 반발적인 태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도를 고친다면. 자, 이 curtail은 어디에 걸려 있는 걸까요? If you curtail the attitude. 만약 너희들이 그 태도를 고친다면 I promise, 나도 약속할게 또는 지킬게. 자, 그런데 약속하는 내용, 지킬 내용이 나와야 되죠? 역시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왔네요. 자, honor my commitment. 해석이 만만치 않죠? 자, 단어 공부해 볼게요. honor, 합의나 약속을 지키다 라는 동사고요. commitment는 헌신으로 많이 쓰이지만 오늘은 약속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할게 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자신감 있게 5번 영어로 말하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게요. Let's go!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If you promise to do what I tell you and curtail the attitude, I promise to honor my commitment. 오늘 영화 대사를 통해 공부하실 2가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I don't appreciate. 두 번째, go behind someone's back. 이미 아셨던 표현이라면 오늘 수업을 통해 완전히 원어민처럼 익숙한 나만의 표현으로 만들어 보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여러 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나만의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탈렛 선생님과 신나는 영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I don't appreciate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ing. 이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불만이나 불편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I don't like보다 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나 심각한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해석은 좀 그러네요. 마음이 불편하네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고 상황에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 이 표현 저랑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볼게요. appreciate.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잖아요. 그런데 I don't appreciate니까 직역을 해보면 나는 고맙지 않아요. 나는 감사하지 않아요. 즉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즉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 don't appreciate. 좀 더 상대에게 격식 있는 채로 예의 바르게 그건 좀 그렇네요. 마음이 그 부분은 좀 불편하네요. 뭐뭇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이 appreciate 뒤에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리고 불편한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ppreciate 다음에 목적어로 그냥 명사류가 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준 거를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ing 꼴에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ing 앞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써놨죠. 자,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왜 써주냐면 즉 ing 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핏 보면 appreciate의 목적어가 마치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실제 ing가 appreciate의 진짜 목적어고요. 자, 이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ing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나타내준다 보시면 돼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나타나니까 함께 알아두시고요. 예문 하나만 영작하면서 완전히 내 표현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런 톤으로 제게 말하는 건 좀 그렇네요. 자, 좀 그렇네요니까 I don't appreciate 이렇게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그런 톤으로 제게 말하는 건 누구예요? 상대죠.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you 써주고 그 다음에 제게 말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speak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화 해주면 되죠. speaking to me. 자, 그 다음에 그런 톤으로만 완성하면 되네요. 영어에서 그런 톤으로 할 때 그런에 해당되는 지시형 용사는 that이에요. 그러니까 in that tone 하면 그런 톤으로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완성된 문장 한번 볼게요. I don't appreciate you speaking to me in that tone. 자,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죠? 네, 그런 톤으로 내게 말하는 거. 그래서 appreciate의 실제 목적어는 speaking to me in that tone인데 그런 톤으로 내게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여기서는 밝혀준 거죠. you라고요. 그런데 상대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그냥 I don't appreciate speaking to me in that tone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I don't appreciate that tone. I don't appreciate that tone. 저랑 한 가지 예문만 더 연습해 보시면 이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붙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영작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새치기 해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자,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 부분은 쉽죠? I don't appreciate. 자, 이번에는 예문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you. 이제 새치기 하다 라는 표현만 넣으면 되죠. 자, 새치기 하다.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네, 바로 cut in line. 자, line이 줄이고요. cut이 뭐예요? 네, 자르다. 그러니까 줄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새치기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우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cut이라는 동사에 ing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자, C-U-T. 철자로만 보면 U는 단모음, T는 단자음 이렇게 되거든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단어가 끝나는 경우에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cutting에서 cutting. 그래서 cutting in line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완성된 문장 우리 함께 볼까요? I don't appreciate you cutting in line. I don't appreciate you cutting in line. I don't appreciate you wasting my time. I don't appreciate you wasting my time. I didn'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오늘 배우실 두 번째 표현은 바로 go behind someone's back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누군가의 등 뒤로 가다인데요. 어떻게 뜻이 유추되시나요? 누군가의 등 뒤로 간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다, 누군가를 속이다, 누군가 몰래 일을 꾸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스칼렛 선생님과 오늘 영화 대사를 공부한 뒤 이 표현에 대한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게요. 영어 표현 go behind someone's back. 세 가지 예문으로 공부 더 해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5초를 드릴게요. 한번 영작해보세요. 저는 배신하지 않아요. 5, 4, 3, 2, 1.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I don't go behind your back. I don't go behind your back. And don't go behind my back again. And don't go behind my back again.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난 내가 나 모르게 나에 대해서 험담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네. 이번에도 5초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5, 4, 3, 2, 1. 정답입니다. I can't believe you went behind my back and gossiped about me. I can't believe you went behind my back and gossiped about me. I can't believe you went behind my back. I can't believe you went behind my back. 세 번째 예문입니다. 마지막 예문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어떻게 표현할지 떠올려 보세요. 다시는 나 몰래 일 꾸미지 마. 5, 4, 3, 2, 1. 정답입니다. Never go behind my back again ever. Never go behind my back again ever.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영화 대사를 살펴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시켜 볼게요. 캐리를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엄마를 말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Look, 이봐요. 자, look, 우리가 그냥 보다 라고 알고 있는 동사죠. 그런데 look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봐요, 저기요 이렇게 해서 상대의 주의를 끄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돼요. I don't want any trouble. 자, trouble 하면 문제잖아요. 나는 어떤 문제도 원하지 않아요. 즉, 문제 일으키긴 싫어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don't want any trouble. 자, 발음하실 때 want 다 하지 않습니다. I don't want any troubl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I'm just getting my daughter. 자, just는 단지 그냥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그냥 내 딸을 데려가기만 할게요. 자, 우리가 딸이나 아들을 데려가다 할 때 동사 get을 쓰시면 돼요. get. I'm just getting my daughter. 그냥 딸만 데려갈게요. 이 딸의 이름이 캐리인가 봐요. 자, 캐리한테 엄마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Carrie, get your things. 자, things는 물건을 가리키잖아요. 여기서는 캐리의 짐을 얘기하겠네요. 너의 짐을 get,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챙겨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챙겨 할 때도 동사 get을 써서 get your thin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Get my son. Get my son. Get your things. Yeah! Get your things. Yeah! 캐리에게 짐을 챙기라고 하는 엄마의 이름이 페리인가 봐요. 자, 발브라는 지도교사가 캐리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엄마에게 얘기하죠. Patty, please.
패티, 제발요. 그냥 댄스 경연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거죠. No, Barb. 안 돼요, Bob.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데요.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자, I don't appreciate. 지금 지도교사를 상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격식 있게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좀 그렇네요. You, 바보 당신이 going behind my back. 제 뒤통수를 친 게 좀 그렇네요. 자, 지금 우리가 해석한 부분을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듬으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면 안 되죠. 해서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격식 있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바보가 당황해서 얘기해요.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I thought you knew. 나는 패티 당신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패티가 얘기하죠. I didn't. 나는 몰랐다고요. 자, 이 didn't 뒤에는 no가 지금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영어로 5번 말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물 한 잔 꼭 드시고 5번 자신감 있게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따라 말해보세요. 이 연습 구간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꼭 말하기 실력에 성장이 크게 있으실 겁니다.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Look, I don't want any trouble. I'm just getting my daughter. Carrie, get your things. Patty, please. No, Barb. I don't appreciate you going behind my back. I'm sorry, but I thought you knew. No, I didn't. 오늘 수업에서 배우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런의 다양한 뜻. 두 번째 탑2 발음 활용법 완전하게 익히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스탈렛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영어 공부 시작합니다.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오늘 영화 대사에서 동사 런이 쓰였네요. 동사 런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예문을 듣고 런의 뜻을 유추해 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She likes to run every morning to stay fit. She likes to run every morning to stay fit. 5초 동안 이 문장에서 쓰인 런의 뜻을 유추해 보세요. 5, 4, 3, 2, 1. 이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서 런의 뜻은 달리다이네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runs a small bakery downtown. He runs a small bakery downtown. 여기서 런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5, 4, 3, 2, 1.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시내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합니다. 이번 예문에서 너는 운영하다, 경영하다, 관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business to run. I run my business
세 번째 예문입니다. The conference will run for 3 days. The conference will run for 3 days. run 제시된 예문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5, 4, 3, 2, 1.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회의는 3일간 계속될 거예요. 잘 맞추셨나요? 이 예문에서 run은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Meeting run long? Yeah, this meeting's running a bit long. 마지막 예문입니다. 지금 이 예문은 영화 대사에서 쓰인 run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니 꼭 잘 맞춰보세요. Before the big show, we need to run the entire play. To make sure everything is perfect. Before the big show, we need to run the entire play. To make sure everything is perfect. 5, 4, 3, 2, 1. 해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큰 공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해야 해요. 여기에서 run의 의미는 연습하다, 중단 없이 진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답니다. Okay, let's run this scene again. That's okay. Let's run it again. Okay, let's run it again.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오늘 두 번째로 배우실 표현은 top to bottom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대화체 즉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표현을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은 from top to bottom이에요. 탑은 맨이 bottom은 맨 아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데 직역을 해보면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라는 뜻인데요. 즉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무언가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뜻은 철저하게, 샅샅이, 구석구석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많은 예문으로 스칼렛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래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from top to bottom 또는 top to bottom 모두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We needed to clean the house from top to bottom before the guests arrive.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발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님들을 의미하는 guests. 이 발음인데요. T를 가장 약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발음이 조금 쉽게 나오실 거예요. 자, 해석해보면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이니까 손님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석구석 청소해야만 해 라는 얘기겠죠? 방 청소를 허투루 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고 철저하게 할 경우에 from top to bottom 쓸 수 있겠네요. 자, 구석구석 청소하다 하고 싶으면 이 표현 써보세요. We needed to clean the house from top to bottom before the guests arrive. You really should be cleaning from top to bottom.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new policy affects everyone in the company from top to bottom. 자, 여기에서 from top to bottom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이 affects, 영향을 미치는데 everyone in the company, 회사 내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From top to bottom. 자, 탑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영진부터 bottom, 맨 아래, 즉 직원까지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위계 질서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from top to bottom을 쓸 수 있겠네요. The new policy affects everyone in the company from top to bottom. Top to bottom, everyone respected him. 마지막 예문입니다. He reviewed the contract top to bottom. 자, review 보통 복습하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검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검토했는데 the contract, 계약서를 검토했다. top to bottom, 철저하게. 자, top to bottom 대신에 from top to bottom 쓰셔도 됩니다. He reviewed the contract top to bottom. You were trained top to bottom. We are going to search this place from top to bottom.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영화 대사로 보는 run과
top to bottom.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대사로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그래서 오늘 밤 오픈 테크닉 수업 이후에 자, 첫 번째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after의 의미에 어떤 게 내포되어 있을까요? 자, 수업 이후니까 수업을 마치고 나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오픈 테크닉 클래스는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은 조금 서치를 해봤는데요. 자, 오픈은 열려 있는 거죠. 테크닉은 어떤 기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테크닉 클래스라는 건 일반적으로 무용, 댄스 또는 음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래요.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최되는 수업이나 워크숍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오픈이 쓰였을까요? 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 문장 함께 살펴볼까요? We will be running out of the dances top to bottom. 아마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run, top to bottom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잘 적용시켜 볼까요? We will be running. 다소 시제가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 BING는 대표적인 진행형 구문이고요. will의 축약형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will be 동사 ing 뭘까요? 네, 미래 진행형 시제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시제는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을 일에 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뜻은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해석해 볼까요? 아까 앞서서 본 표현의 run에 어떤 의미가 있었죠? 네, 바로 연습하다, 진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run이 공연 예술에서 자주 사용될 때는요. 자, 뭔가를 중단 없이 연습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e will be running out of the dances. 우리는 모든 댄스를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픈 테크닉 수업을 마치고 나서요. 그런데 어떻게요? top to bottom,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댄스들을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오픈 테크닉 수업을 마친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화를 통해서 런과 탑투바럼의 쓰임을 알아봤는데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5번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영어로 직접 말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 주세요.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 So, tonight after open technique class, we will be running all of the dances top to bottom. Got it? Cool.